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핫톤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의 에너자이저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 코스피도 옐런 효과로 최근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일비 FOMC 10월 회의로 공개를 앞두고 여전히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경계감이 실려 있고요. 또 단기간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시장에 팽배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도 양증시, 경기 심리에 소극적인 출발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상승폭을 코스피 늘려가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사주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답답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현재 환율 움직임 체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 이미 연 저점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원달러도 원달러지만 원엔이 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5년 내 최저치까지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들은 또 환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더 이상 원화 가치가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퍼지게 되면 투자 자금은 더 주춤해지기 마련이니까 요즘 같은 천수답 장세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율 움직임 체크해 보시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화요일장 현재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이 전일장 코스피 사흘 연속 상승을 하면서 21선에 다가선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외인의 매도 속에서도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이 버팀목 역할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연말 이 이벤트와 함께 또 수급 개선 여부가 앞으로의 국내 증시의 추세 상승을 위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다가 오늘은 올라가는 지수만큼이나 내려가는 환율도 좀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약보합 출발을 했습니다만 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18포인트 상승하면서 현재 2028선에 다가선 모습, 거의 30선에 가까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발 호재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면서 떠났던 외국인이 오늘장에서는 좀 돌아와 줬습니다. 1,000억 원 넘게 매물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관도 37억 원 소폭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1,0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쏟아내면서 그동안 사들였던 이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약보합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상승 반전하긴 했지만 또다시 하락 반전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10선 아래에서 오늘 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1.35% 빠지면서 50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과는 상반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3억 원, 21억 원 가까운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만 38억 원 가까운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외국인의 여부콜의 나흘째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0.81% 상승하면서 148만 원 선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3인방도 오늘은 흐름 좋습니다. 2%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오늘 빨간불 켜고 있고요.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니까 삼성전자 우선주도 함께 따라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7,000원 상승하면서 1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조정을 받았던 신한지주도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800원 가까이 상승한 4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생명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네이버는 이 중국의 트위터 하락세 소식에 연일 동반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4% 빠지면서 6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0.92% 빠지면서 오늘 파란불 켜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최근 조정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홈쇼핑주 강한데요. 2%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CJ 홈쇼핑은 36만 원 선, 그리고 GS 홈쇼핑 2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ENM 최근의 게임 매각설로 인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틀째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5% 상승하면서 3만 원 선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도 오늘 200원 가까운 상승 흐름 이어나가면서 8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ICT 5거래 연속 약세 흐름 보여나가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중에 오늘 최근 5일 동안 신저가도 갱신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 가까운 급락세 보이면서 7,5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은 1,050원 선 부근에서 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연내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당국이 이에 대한 경계감을 표시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현재 움직임은 이런 90선 하락한 1,05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 살펴봤고 이어서 이 시간 따끈따끈하게 오르고 있는 탑10 10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지난 주말에 테슬라 공장에서 노동자 3명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오늘 전기차주들이 일제히 급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삼성 SDI는 이 테슬라에 대한 배터리 공급이 수년 동안 지연될 수 있다라는 이런 뉴스가 함께 나오면서 오늘 흐름 좋지 않은데요. 3% 가까이 빠지면서 16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동부제철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부제철이 이 3조 원대 유동성 확보 방안을 내놓은 이후에 이틀째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동부제철이 가장 흐름이 좋습니다. 14%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3,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라이온 컴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코스닥의 오늘 상장 첫날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만 원 선 가까이 상승하면서 16,1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코웨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3% 이상의 상승세 보이면서 66,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베이직 하우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청바지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이런 안 좋은 소식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21,1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보령 메디앙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 항자녀 정책이 완화됐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어제에 이어서 급등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보령 메디앙스 오늘 1% 이상의 상승세 보이면서 7,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종목은 벽산건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부터 매매거래 정지 예고에 오늘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보합세에서 거듭되고 있고요. 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한진해운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증 검토 소식에 오늘 신저가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0.33% 빠지면서 5,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한일사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를 시장 개봉 요구를 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2%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1,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파세코가 올라와 있습니다. 생활가전 전문 업체인데요. 실적 호선 기대감에 오늘 신고가 경신한 모습 보여줬지만 지금은 하락 반전했습니다. 1.26% 빠지면서 5,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탑10 10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오늘장 시장 키워드 시간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2030선을 터치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전략 전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양증시 엇갈린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1% 가까운 상승 흐름, 코스닥은 여전히 하락하면서 0.2% 정도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핫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다우지수가 16,000선을, S&P 500지수가 1,800선을 사상 처음으로 상향 돌파하며 뉴욕 증시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상 추가 상승 랠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상승세는 이어지더라도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감속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외환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8거래일 만에 다시 1,05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원엔 환율은 100엔당 1,056원대까지 거래되며 최저치를 면을 깼습니다. 국내 게임 상장사가 22개 가운데 올 3분기 실적을 발표한 16개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영업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수익이 하향세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드웨어 경쟁력을 기반으로 콘텐츠 강화 작업에 나서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키워드 함께 해주실 분은 IM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양태준 대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간밤 장중에 새로운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16,000까지도 올랐었고요. S&P 500 지수는 1,800까지 갔는데요. 하지만 시장 일부에서는 버블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경계감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망도 궁금한 상황에서 앞으로 국내 증시 어떠한 전망을 나타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키워드 4개 만나봤죠. 이 가운데 주목하시는 부분은 어떤 점들인가요? 예, 우선 현재 미국 증시는 이제 실업률이 7%가 넘고 있고요. 디플레이션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버블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 이제 16,000선을 돌파를 하였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1,800선을 돌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과연 시장에서는 과연 버블일까 아니면 더 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버블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이제 이른 단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앨런 차기 의장이 양적 완화 유지를 시사한 바 있고요. 또한 이 앨런 차기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 시장,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우 주의 깊게 관찰은 해야 하지만 자산 버블이 관찰되고 있지 않는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거래량 또한 아주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버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점은 현재 미국 기업들 중에 인터넷 관련 주식들이 평균 47% 이상 상승을 하였습니다. 우선 이 상승률은 이제 상당히 이제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승률이 이제 뚜렷한 매출이 있어서 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그런 이제 버블을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인터넷 업종들의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ROE 대비해서 고평가 영역이 있다고는 판단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또 미국 증시가 좀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양적 완화를 이제 충수한다고 해서 신용이나 투자자의 형태로 이제 유동성이 이제 실물 흘러 들어가는 통화 성수가 커진다면 전반적으로 유동성 위축은 제한이 될 것입니다. 특히 민간 부분의 부채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만약 미국의 민간 부문의 부채 조정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가계와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채 조정을 정부의 이제 부채 증가가 상쇄시켜주면서 경기 회복을 이끌어오던 경기 회복을 이끌어오던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말까지는 미국 증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증시에도 연말까지는 무난한 상승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 옵션 만기 때문에 시장이 역주행을 했지만 결국 국내장도 미국을 어느 정도 좀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 한 해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뱅가드 문제라든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또 북한 리스트 등 내적 요인도 상당히 있었는데요.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되면서 또 경상수지도 흑자를 이제 받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이 큰 폭 하락 및 큰 폭 상승이 없는 현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면 국내 시장에는 이제 나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볼 것은 이제 요즘 게임주 관련주에서 하락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 술, 도박과 같이 묶어서 관리하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 이제 제정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으면서 게임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편차는 존재합니다. 연초 대비해서 40% 이상 상승한 조이맥스도 있고요. 또 60% 이제 넘게 손실을 기록한 게임빌도 있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특히 11월 들어서 더욱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1월 1일부터 지금 11일까지 7일 거래일간 게임주 이제 한 22 종목들 평균 주가 등락률은 이제 마이너스 10.5%입니다. 게임주들의 가장 큰 하락의 원인은 바로 이제 실적인데요. 그 이유는 많은 업체들이 게임 시장에 진출하다 보니 경쟁이 심화가 되었고 이로 인해 실적이 악화된 탓에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옥석 가리기를 잘한다면 이번 하락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모바일 게임 부각으로 온라인 게임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반대로 국내의 PC방 사용 시간은 여전히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게임의 꾸준한 인기와 일부 신규 게임의 출시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특히 NC소프트의 리니지 1 같은 경우는 기존 월정액제의 비즈니스 모델에 더해 이제 아이템 판매 모델을 성공적으로 추가하여 매출에 비해 큰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게임은 중장기적인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요. 신뢰도도 높은 만큼 흔들리지 않는 편이 흔들리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제고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국내를 제외하고 여전히 기회가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의 퍼블리싱 측면에서도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은 모바일 게임 시장에 비해 훨씬 호의적입니다. 비효율적이고 정돈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 시장과는 달리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는 텐센트, 샨다, 네디즈를 비롯해 상위 퍼블리셔들의 과점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퍼블리셔 매출 중에는 한국 게임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제 게임 개발사들의 한층 힘을 좀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게임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요. 작년 7월 카카오톡 게임센터의 오픈과 함께 게임 시장의 관심이 온통 모바일 쪽으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환경으로 넘어온 것 이상으로 폭발력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주식시장 참여자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모바일 게임에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 시장은 애초에 기대와는 달리 다소 조숙한 모습인데요. 일단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카카오톡 게임을 하기로 한 썬데이 토즈, 애니팡이죠. 또 넥스트 플로어 어떤 스타들이 탄생하고 이를 쫓아가는 개발자들이 스마트폰 게임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CJ ENM을 제외하고는 재응이 성공한 기업 또는 개발 스튜디오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모바일 게임주보다는 온라인 게임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존 게임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과 중국 흥행 능력까지 있는 NC소프트가 접근에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 관련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당분간은 모바일 게임주보다는 온라인 게임주가 낫지 않겠느냐.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말씀해 주시면서 NC소프트 강조해 주셨고요. 뉴욕 증시 관련해서도 아직은 버블은 아니다. 연말까지는 더 견조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에 비해서는 최근 국내 증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잖아요. 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재 코스피가 203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수급 불안으로 500선이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우선은 지금 현재로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우선 투자자 심리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의 좋은 흐름으로 인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국내 증시는 미국 시장에 비해 강한 흐름보다는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장으로 봤을 때 주요 업종으로 본다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운수장비, 금융업, 음식료업, 화학주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외국인의 자금 또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 오전장에서는 단기 상승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 그 전체 회의에서 세부 내용 공개한 거에 따라 시진핑 지도부 개혁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2차선 유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외국인들보다는 기관들의 매집이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크게 업종별로 봤을 때는 운수업, 제조업, 화학업종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종목별로는 지금 계속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기아차 그리고 또한 연말 배당을 노릴 수 있는 SK텔레콤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위주의 접근이 가능하면서 또 운수, 제조, 화학 업종의 종목별 선정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과연 지금 사봐도 될까 궁금하신 종목 많으시죠? 일요일에 이주식 쌉니까 코너를 통해서 저희가 대신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멘토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종목 첫 번째는 롯데케미칼입니다. 네. 화학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반등하는 모습이 동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롯데케미칼 지금 사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롯데케미칼은 사실 그동안에 화학업종이 좀 부진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좀 하락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만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일단 롯데케미칼은 그동안에 많이 빠졌는데 말씀드린 대로 화학 제품의 가격이 안 좋았었어요. 에틸렌이라든지 부타디엔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좀 안 좋았다가
지금 좀 반등하고 있는데 일단은요 그 롯데케미칼의 성장성을 보면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 현재 시점만 보면 일단 좀 비싸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비싼 그런 가격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역시 향후의 흐름이죠. 향후가 제품 가격의 반등이라든지 뭐 수요 회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목표를 맞춰본다면 뭐 아직 유효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일단 펀더멘털상으로는 좀 분석을 좀 드리면 지금 시가총액은 7조 5천억 가량 되는 그 롯데케미칼이 되겠고요. 뭐 재무구조는 상당히 좋습니다. 부채 비율도 100% 미만이고요. 순이익 면에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은 상당히 좋습니다. 꾸준히 증가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2011년 이후에 화학 업황이 굉장히 좀 침체되면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좀 회복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은 역시 실적 가치 대비해서는 조금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흐름들 특히나 이제 전방 산업이라고 하죠. 타이어라든가 이제 합성고무 시황이 회복이 좀 돼가고 있으면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한 4분기 같은 경우에 역시 말씀드린 뭐 주요 제품이죠. 에틸렌이나 풀필렌 같은 경우 시황이 양호하고요. 또 부타디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부타디엔의 가격 반등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양호한 실적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지난번에 고점을 형성했던 22만 7천 원 정도의 고점 돌파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최근에 좀 매수가 들어오는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지 여부 상당히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조금 21선하고 이격을 벌이면서 계속 연속 상승이 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만 원대 안착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매수 관심가로 본다면 지금은 약간 21선하고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21만 원 초반대 정도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수급성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기관의 수급이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고 매수 관심가는 21만 원대 초반으로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말씀드린 대로 제품 가격이 계속 양호한 흐름을 주고 또 수요가 증가된다라고 본다면 목표가는 25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이었던 롯데케미칼 실적 대비해서 가격은 조금 비싼 수준이지만 업황이 회복기에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기업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현재 한 22만 원까지 올랐는데요. 매수 관심 가격은 21만 원 초반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5만 원 정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물어볼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최근에 김장철을 맞아서 가장 많은 주부들이 이용할 텐데요. 하지만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부진 우려가 있는데 실적 회복을 할 수 있을지 현재적인 가격에서 접근은 유효할지 가격 평가가 먼저 궁금한데요. 네, 이마트는 뭐 가장 우리하고 또 밀접한 관련 있는 유통기업이죠. 이마트가 되겠는데요. 일단 이마트의 주가는 뭐 현재 뭐 자산가치 대비해서 본다면 좀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마트는요. 그래서 뭐 굉장히 뭐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현재 펀더멘탈을 감안하면 좀 싼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마트는 최근에 이제 뭐 추석 연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기간들이 좀 생각보다는 짧았어요. 행사 기간이 좀 짧았고 날씨가 최근에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좀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던 부분들 이런 영향들이 좀 미치면서 지난달 매출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좀 횡보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그 연말 소비 시즌이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또 안정적인 생필품의 소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실적 회복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펀더멘털을 잠깐 좀 보시면 이마트도 한 시가총액 한 7조 1,000억 원 정도 되는 기업이 되겠고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역시 뭐 그 내수주이거든요. 내수주다 보니까 꾸준합니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꾸준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올해도 한 4천억대 후반 정도의 순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뭐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 구조도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고요. 그런 면으로 본다라면은 뭐 지금 가격은 뭐 비싸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9월에 급등을 한 이후에 최근에 좀 횡보세를 보이고 다시 한번 이제 고점 돌파를 현재 시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일단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의 이마트 같은 경우도 좀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구조조정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흐름은 25만 원 선을 좀 상회하고 있는데 혹시 매수 관심가는 최근에 박스권 흐름을 좀 감안했을 때는 25만 원 이하에서 잡아보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견조한 그런 상승세, 내수주이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 성장이나 흐름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뭐 증권사에서는 뭐 30만 원 선까지 목표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28만 원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연말 시즌을 맞아서 이마트 좀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목표 관심가는 한 28만 원, 매수 관심가는 25만 원 이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효율 멘토님이 보시는 매력 종목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역시 내수주에서 좀 가져왔는데요. 하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림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닭고기 제조업체가 되겠죠. 하림 하면 닭인데요. 우리나라 한국 닭고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하림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증권사 쪽에서도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안팎으로 호재는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닭고기 시장 점유율 1위이고요. 또 육개 가격이 최근에 이제 업계들의 어떤 조정으로 인해서 육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한 원재료가 될 수 있는 사료 가격, 특히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그런 사료 부분의 원가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습니다. 5,300원까지 현재 주가가 올라 있습니다만 향후 내년이나 후년까지도 계속 이익 성장률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EPS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을 보면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계속 한 45% 정도 급증할 것으로 현재 역시 증권사들이나 추정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목표가도 상당히 높게 제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도 판매 가격이 좋고 더군다나 또 원가가 낮아진다면 당연히 수익률은 좋아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물론 이제 주가가 21선 위에서 굉장히 상당히 갭을 좀 띄우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매수 관심가는 역시 추격 매수를 좀 하시기보다는 약간 조정을 좀 기다려서 매수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 관심가는 5,000원 초반선 정도가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목표가는 증권사에서는 굉장히 높게 좀 나와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6,500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치주 하림에 대한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이효열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증시 챙겨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삼중전회에서 결정된 세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제 시진핑 지도부의 개혁 방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해 증수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2200선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상승세, 어제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상위 종합주가지수 강보합권의 장 움직임 시작했습니다. 0.05% 상승한 2198.32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삼중 전회에 대한 세부 정책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증시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일 급등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산화 완화 정책에 따른 완화 정책으로 인한 소비주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몽우유업 그리고 중국 현대무업 같은 이런 분유 및 우유 제품 관련 업종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삼중전의 회의 결정 내용에 따른 기대감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그 국유기업의 민영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유기업의 민영화 비율을 좀 높여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기대감들은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전일 중국 증시 급등세를 나타냈던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정책들이 과연 얼마나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그 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낼지 모른다라는 비판적인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움직임,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할 확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10월 70대 도시 중 69개 도시의 기준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주택 시장에 대한 부담감들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상해 금리 또한 지금 상승세를 좀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에서의 금리 상승에 따른 유동성 긴축 우려 또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 오늘 강한 흐름을 좀 크게 나타내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급등에 따른 시장에서의 차익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 기대감에 따른 시장에서의 매수에 또한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2200선에서의 강한 돌파보다는 2200선 내외 혼조장세 움직임 이어져 나올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앞으로 혼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최근 중국 증시와 국내 증시 연동되는 분위기가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중국 증시 흐름 체크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가치 투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요, 엄선된 종목까지 찾아보는 시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가치 투자, 진득하게 유두하게 순서인데요. 네, 오늘은 샘플러스 정동훈 멘토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렵기만 한 가치 투자에 대해서 매번 쉽게 네.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건가요?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왜 다 아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왔느냐? 다 아는 종목인데 왜 이렇게 저평가됐을까 혼자 한 데모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아직까지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 저는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기업 소개는 생략을 하고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3분기 드디어 휴대폰 부분에서 전 대륙 석권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삼성전자가 사실상 중동과 아프리카 지방에서는 노키아에 이은 2위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마저 1위를 달리면서 전 대륙에서 휴대폰 판매 3분기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 사실상 피처폰 시절에는 혁신을 주도했던 게 노키아 그리고 모토로라 이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기술 혁신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 확대로 인해서 1위를 탈환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혁신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혁신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스마트폰 초창기에는 애플이 강세를 보였지만 뚜렷한 혁신이 이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전 대륙에서 지금
판매한 3분기 휴대폰 같은 경우가 1억 2천만 대입니다. 이는 뭐 LG, 애플 이런 2위부터 4위권까지 기업이 판매한 숫자보다 높은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 확대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스마트폰의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휴대폰 부분에서 휴대폰은 스마트폰과 피처폰을 모두 일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가폰인 스마트폰 부분에서도 삼성전자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3분기 글로벌적으로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만 대가 팔렸습니다. 이 중에서 세 대 중에 한 대가 삼성전자, 즉 3분기에 삼성전자가 8천만 대 이상을 판매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스마트폰도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동이나 이런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아직까지 피처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이제 가망 고객이 늘어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흥국에서 스마트폰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이미 모두 삼성전자가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는 고객이 증가할수록 삼성전자의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스마트폰 판매가 3분기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이상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결과로 나오고 있고 이번 3분기를 끝으로 이렇게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신흥국 중심으로 스마트 기기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는 모멘텀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말씀드려야 할 텐데 삼성전자가 3분기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이익 대비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PER 7배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을 대표하는 기업인 만큼 PER 7배는 조금 과도한 저평가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은 뭐 구글과 애플 그리고 특히나 스마트폰 을 판매하는 애플과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애플은 PER 1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다른 IT 기업들도 대부분 PER 10배, 12배, 높게는 뭐 15배까지 받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만이 아직까지 7배 수준의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시가총액 순으로 해서 점유율 2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와 연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삼성전자 과도한 저평가 상태로 장기적인 가치 투자 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 들고 오셨습니다. 지금 충분히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략 세워봐야겠죠? 네, 가격적인 접근이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사실상 제가 이 시간에 맨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7, 8월에 130만 원 깨졌을 때 제가 강력하게 서울경제TV에서 삼성전자 너무 과도한 저평가 상태가 아닌가, 시장의 우려감이 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으로 150만 원 선까지는 무조건적으로 가야 하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150만 원 부근까지 현재 온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1차 목표가를 150만 원으로 잡아드렸고 2차적으로 17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143만 원 부근에서는 매수 편입이 가능하도록 하겠고, 아직까지는 150만 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5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8만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1차 목표가를 150만 원으로 잡았지만 150만 원을 돌파한다면 역시 2차 목표가는 170만 원으로 잡는 것으로 하면서 역시나 150만 원이 오더라도 전량 수익 실현은 안 하고 2차 목표 상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가 148만 원 수준인데요. 143만 원 올 때까지는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 다시 디커플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하락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사실상 기관권이 2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을 좀 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강한 것인데, 기관권에서 선호하는 업종은 삼성전자도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아닌 조선,
能源, 화학, 철강 이런 중국과 유럽 관련 경기 민감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스닥이 좀 소외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코스닥 소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시 키 맞추기가 진행된다면 역시나 12월 달에는 코스닥의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대형주가 한번 쉬어가는 장세가 네.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주가 쉬어가는 장세가 온다면 삼성전자 143만 원까지 조정은 아니더라도 역시나 횡보하는 구간에 박스권 안에 갇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43만 원이면 편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143만 원까지 네. 매수 기회는 충분히 줄 것이다 이렇게 내다 보십니다.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50만 원이지만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170만 원까지 가능하다. 2차 목표 가격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삼성전자였고요. 지난주까지의 가치주 포트폴리오 현재 모습 어떤지 화면 통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동우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55%고요. 캠트로닉스와 테크윙, 인화전공이 각각 10%, 나이스 정보통신, 현대미포조선, 두산엔진이 각각 5%씩 담겨 있습니다. 네,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캠트로닉스가 다소 최근에 주춤한 흐름 보여주면서 수익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5%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고요. 인화전공은 2%, 나이스 정보통신이 대장주로 떠오르네요. 16%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크윙은 한 9% 정도 손실 구간입니다. 현대미포조선도 5%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엔진도 수익률 좋습니다. 11월 12일에 편입했었죠. 수익률 6%, 최근에 만원대 가까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나이스 정보통신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네. 있죠. 수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15%, 16% 육박하는 수익률을 내주고 있는데 최근 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먼저 손실인 종목이 딱 한 종목이 있었어요. 네. 이 종목부터 AS를 받아보겠습니다. 테크윙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HTS가 조금 느린 관계로 지금 차트는 못 보여드리지만 이제 말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년 상하반기를 보는 종목이다. 특히나 내년 상반기에 저점을 잡아가면서 하반기까지 가져간다면 큰 시세를 낼 수 있다. 8,0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테크윙 아직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지만 영업이익에서 사실상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을 바닥으로 해서 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내년 1분기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분기당 실적이 더 뛰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윙 그리고 비메모리 핸들러 부분 내년에 본격적인 진출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크윙 내년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수익률이 가장 좋은 종목 받아볼까요? 나이스 네. 정보통신인데요. 나이스 정보통신 두 가지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다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최근에 기간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사실상 올해 초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비록 정부에서 체크카드 육성을 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자체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스 정보통신 꾸준히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베이트 비용 절감 효과로 인해서 내년에는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제가 예상하고 현재 올해 실적 대비 예상되는 PER은 6배, 7배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일회성 손익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내년에는 PER이 6배 수준, 6배가 아니라 4배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경쟁 업체가 PER 10배에서 12배를 받고 있는 사이에서 내년 PER 4배다. 그런 과도한 저평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면서 현재 만원 구간에 부딪히면서 잠시 매물 압박을 받고 있지만 충분히 시간이 지난다면 만원을 돌파하면서 목표가까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스 정보통신 목표 가격이 11,000원이었잖아요. 네.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스정보통신 AS를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조금 주춤해주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캠트로닉스 한번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캠트로닉스 전일장 기관이 강력하게 매도하면서 6%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별다른 악재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스마트폰 대장이었던 파트론이 전일장 증권사 레포트를 통해서 악재가 출현하면서 급락을 하면서 동반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경쟁 업체인 GD가 최근에 부각을 받으면서 캠트로닉스가 좀 소외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GD의 시가 연간 캐파가 1,300억에서 1,500억 수준입니다. 그런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캐파 증설을 해서 연간 캐파가 1,500억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GD와 캠트로닉스 실적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미 GD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500억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2,000억이 되지 않습니다. 두 업체를 단순 비교했을 때 캠트로닉스가 이렇게 빠질 이유는 전혀 없다. 빠지는 이유는 하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GD가 모멘텀을 받으면서 수급이 뒷받쳐주고 있지만 역시나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수급이 뒷받쳐주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캠트로닉스는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무선 충전 사업부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선 충전 사업부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EMC 사업부가 무선 충전 사업에 연관되는 그런 사업부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 모멘텀을 본다면 오히려 GD보다 캠트로닉스가 더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GD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GD의 시가총액 2,500억만큼은 캠트로닉스가 가야 한다. 저는 이러한 관점입니다. 시가는 내년까지 휴티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GD, 캠트로닉스, 솔브레이 이런 시가 업체들 모두가 좋다. 그런데 캠트로닉스만이 너무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캠트로닉스는 22,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는 22,000원 이하에서도 좀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다면서 강력한 홀딩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동훈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10시 핫텐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